스마트폰이 갑자기 다운이 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예전에 기록했던 내용들이 다 날아가서 제가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다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차례를 알려드릴게요. 차례는 첫 제목은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 김남수 어르신이 쓰신 책이고요. 머리말은 침뜸을 모르면 불운이다. 5페이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개정판을 내며 침뜸은 노벨상 감, 민족 의술, 뛰어난 한류 수출 상품이다. 그리고 제1장 병의 뿌리를 찾아서 1번 침 한 번 집, 2번 디스크 뜸만 한 게 없다. 3번 목 디스크와 손의 관계, 4번 당뇨를 이기는 뜸, 5번 중풍 모르면 당한다. 6번 의사와 침구사, 7번 병의 뿌리를 찾아라. 8번 진통에도 침뜸이 으뜸이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요. 침구사는 이렇게 병을 안다. 1번 첫 번째는 침구사는 이렇게 병을 안다. 두 번째 침뜸 비웃다가 아이고 선상님. 3번 병이 보인다. 침자리가 보인다. 4번 여자에겐 자궁이 생명이다. 5번 침구사는 삼신할미. 6번 침 한 방이면 되는 것을. 7번 그런 것도 침뜸으로 됩니까? 8번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병을 부른다. 그 다음에 제3장으로 넘어가면 침구사는 병 낫는 재미에 산다. 첫 번째 최고의 의학 뜸. 두 번째 침구사는 이동식 종합병원. 세 번째 미용보다 건강이 먼저. 네 번째 병 고쳐놓고 야반 도주. 다섯 번째 지혈에도 침뜸이 그만. 여섯 번째 이갈이, 코골이, 임질, 냉증도 침뜸으로 뚝. 일곱 번째 아이의 병은 부모의 책임. 여덟 번째 공부 잘하게 하는 뜸. 9번 아홉 번째 예쁜 손으로 가위바위보. 열 번째 김재규 정보부장이 나를 부른 까닭은. 11번째 국민 구급 침뜸과 중풍 없는 나라를 위하여. 12번째 평양 민족의상전 수행 주치의는 침뜸. 13번째 통증도 흉터도 싹 물러가라. 구당 화상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침뜸 만화, 급성 요통, 티눈, 생리통, 어린이 경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평생 건강을 위한 뜸요법. 그래서 무국 보양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을 들어가면요. 병의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나오고요. 작은 글씨 읽어드리면 침과 뜸은 한 번만으로도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 치료받기 전에 비하면 마치 병이 다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효과와 완치는 다르다. 만성병, 오래 알아온 병은 오래 치료해야 낫는다. 최근에 제가 지인분을 허리 요통을 호소하셔서 제가 배운 천장관절 침을 취하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7년 동안 암투병을 하신 분으로서 어쨌든 뭐 허리 요통을 호소하셔서 천정관절을 침을 넣어드렸는데 그분이 그거 놨을 때는 정말 처음에 오실 때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오신 상태였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허리를 펴서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에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보면은 만성이 급성으로 변하는 그 상황이 몸이 좋아지는 징조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침뜸의학기론인가 어딘가에 언급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낫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낫다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돼? 효과를 보았지 완치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분들 그렇게 좋아졌다고 하면 완치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뜸이라고 하는 거는 꾸준히 매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음 카페에 많이 글을 올려놨는데요. 백화점식 진료 과목에 도취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료 과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장육부를 잘 다스리면 눈, 코, 입, 귀, 허리, 뭐 르마티스, 관절염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장육부, 그 다음에 그 음양오행의 원리만 파악하셔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 사와다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장은 발전소요, 뇌는 변전소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뇌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뇌 이전에 오장육부만 잘 다스려도 우울증이라든가 현대 질병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뭐 우울증, 뭐 예를 들면 뭐 알츠하이머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죠. 그 아, 알츠하이머 말고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 오장을 다스리면 좋아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프랑스에 이민 가서 사시는 그 영화 배우 윤정희 씨, 그 왜 백건우 피아니스트랑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알츠하이머에 앓고 계실 거예요. 알츠하이머. 그 병도 사실은 어찌 보면 오장만 잘 다스려도 더디 올 수 있거든요. 그 증상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 한 번집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문이란 참 고약하다. 세상에 자골신경통으로 고생한 지 7년이 넘었다면서 어떻게 침 한 번 맞고 병이 낫기를 바랄 수 있는가. 아무리 내 침술원을 사람들이 침 한 번 집이라고 부른다지만 말이다. 경기도 인천에서 소문 듣고 왔다는 이씨 할머니, 중년의 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선 이씨 할머니는 진료대를 걸터 앉더니 다짜고짜 정말 침 한 번 맞으면 싹 낫는 거죠? 하고 다짐하듯 물었다. 나는 웃으며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 봐야 알죠 했다. 그랬더니 이씨 할머니는 여기가 침 한 번 집으로 소문난 집인데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어요 하며 혼자 고개를 끄덕인다. 소문은 참 발도 넓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 소문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나를 상도동 자택으로 부른 적이 있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될 무렵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악수를 하다 보니 어깨에 통증이 심해 팔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긴 어깨 통증이라면 말 그대로 침 한 번으로 낫는다. 그때 나는 장치마늘을 아픈 어깨마루 바깥쪽 우묵한 견우열에 깊게 놓아 곧바로 팔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해주었다. 그랬더니 김 전 대통령이 정말 침 한 번 집이네요 하고 악수를 건네면서 크게 웃었다. 뭐 이제 민주화 열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시면 굉장히 광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정치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무슨 파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도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깨와 팔이 아픈 변비통 때문에 나에게 온 사람들은 대개 침 맞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픈 게 낫는다. 나한테 왔을 때는 어깨와 팔이 아파서 겉옷도 제대로 벗지 못할 정도인데 갈 때는 옷을 입으면서 자꾸 팔을 돌려보고 갑자기 아프지 않은 게 이상한지 고개를 갸웃거린다. 재미있게도 그들은 나한테는 나았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는 침 한 번 맞고 나았다며 자랑하듯 소문을 낸다. 그와 같이 좋게 소문나는 것이야 반가운 일이다. 일부러 소문내려고 비싼 돈 들여 광고하는 세상이니 말이다. 그러나 소문이 소문을 낳고 또 소문이 소문을 낳다 보니 오해를 낳게 되니 걱정이다. 침 한 번 집이라는 소문이 오해를 낳아서 어떤 병이든 침 한 번으로 낫게 해준다고 믿고 나에게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이다. 경기도 연천에서 여기까지 물어물어 찾아왔을 이씨 할머니처럼. 잠깐만 있자. 처음에 제가 인천으로 읽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인천이 아니고 연천이네요. 저 머리 되게 비상해졌네요. 침뜸 덕분입니다. 나는 잠시 이씨 할머니를 쳐다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소문을 들먹이는 이씨 할머니는 이미 침 한 번으로 낫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다.
할머니, 침이든 약이든 오래된 병이나 만성병은 오래 치료해야 낫는 거예요. 게다가 할머니가 앓고 있는 좌골신경통은 재발이 잘 돼 아주 괴로운 병이죠. 그래서 7년 넘게 병원도 다니고 한약도 많이 먹고 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잖아요. 나는 문진을 하면서 이씨 할머니가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 아니 치매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줘야 했다. 아무리 침이 신통하게 병을 잘 고친다 해도 침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물론 정말 신통할 정도로 침 한 번으로 치료되는 게 있죠. 아주 많아요. 띰뛰기를 하다가 비장근이 파열하는 경우가 그런데요. 그렇게 장단지 근육에 탈이 나면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침으로 한 번으로 씻은 듯이 낫지요. 침으로는 한 번으로 씻은 듯이 낫지요. 비장근이 파열되어 장단지가 뚱뚱 부었을 때 의사는 오랫동안 물리치료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침으로 치료 한번 아주 간단합니다. 치료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부어오른 장단지를 만져보면 돌덩이 같이 딱딱한데 이럴 때는 오그라진 힘줄이나 힘살을 펴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골륜혈과 위중혈, 승산혈에 침을 놓으면 됩니다. 골륜은 바깥 복사뼈 뒤쪽과 아킬레스건 사이에 있는 것이고 위중은 오금 정 가운데에 있는 것. 승산은 종아리의 중앙부로 종아리에 힘을 주었을 때 팔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딱딱한 곳을 아시혈이라고 잡아 침을 놓지요. 그렇게 몇 군데만 침을 놓아도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똑바로 걸어 다닌답니다. 하지만 오래된 병은 그렇지 않아요. 걸어간 만큼 다시 되돌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하고는 같은 이치죠. 침으로 손이나 발, 귀에 자극만 해도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무조건 믿어도 안 되지만 겨우 침 한두 번 맞아보고서 효과가 없다고 그만둬도 안 되죠. 병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해요. 설명을 한참 듣던 이씨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내 자골신경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래 치료하셔야 해요. 이씨 할머니는 크게 실망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시골에서 여기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농사를 밀어놓고 서울 딸네 집에 눌러 있을 수도 없으니 나는 세상이 무너지듯이 걱정을 쏟아내는 이씨 할머니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치료를 마친 뒤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나는 이씨 할머니를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척추 양쪽을 눌러 내려갔다. 자골신경통 환자의 척추 양쪽을 눌러 내려가다 보면 압통을 크게 느끼는 부위가 있다. 바로 그곳이 병의 뿌리이다. 보통 자골신경통은 증상과 원인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통증이 발등의 새끼발가락에서 종아리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이때는 제5요추, 성골 사이 이상이 있다. 둘째는 발등 엄지발가락 쪽에서 종아리 바깥쪽에 나타나는 형태인데 이 경우에는 제4요추, 제5요추 사이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종아리 안쪽이 저리고 뻗치듯 아픈 것인데 이런 통증은 제3요추와 제4요추 사이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난다. 자골신경통은 저절로 일어나는 법이 거의 없다. 자골신경통이 어떤 것으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외상으로 상처를 입었을 때 일어난다. 척수염, 당뇨병, 빈혈, 임신, 난소종양, 자궁 및 그 주위염, 방광질환, 히스테리, 좌상, 감기, 과로, 치질, 상습, 변비, 알코올 중독 따위가 원인이 되어 생긴다. 특히 척추골 사이에 있는 판 모양의 연골인 추간판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튀어나와서 신경근을 압박하거나 유착되어 흔히 일어난다. 지금까지 환자들을 겪은 경험에 비춰볼 때 자골신경통은 요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흔하다. 요통이 여러 번 재발하다 자골신경통으로 되고 마는 것인데 이것이 더 심해지면 요새 말하는 디스크가 된다. 아이고 아파요. 내가 제3요추와 제4요추 사이의 왼쪽을 누르자 이씨 할머니는 통증을 호소했다. 그렇다면 제3요추와 제4요추 사이가 중심 치료점. 나는 이 중심 치료점에 침을 놓았다. 그리고 위아래 요추인 제2요추와 제3요추 그리고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에 침을 놓고 세 곳에 모두 뜸을 떴다. 자골신경통을 치료할 때 동양의학의 치료 원칙으로 삼고 있는 허실보사, 몸의 기가 모자라면 보태고 넘치면 깎는다라는 이
다리에만 매달려서 경락 치료만 해서는 완전히 낫지 않는다. 다리로 뻗은 자골신경에 뿌리가 있는 요추의 이상 부위를 치료해야 완치가 된다. 이런 처방을 사람들은 비방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치료 효과가 있는데 드러내보면 너무 간단해서 남에게 알려줘도 잘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숨긴 꼴이 되어버리고 비방이 되어버린다. 아 뜨거! 뜸봉이 타들어갈 때마다 이씨 할머니는 몸을 조금씩 움찔거렸다. 약간 뜨끔하죠. 조금 참으세요. 처음에 뜸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이씨 할머니를 다독거리며 다음 혈자리를 잡았다. 우선 요추뼈의 이상은 신이 허에 생겼으니 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의 전기가 등어리에 모여 머무는 신유혈을 잡았다. 그리고 신과 표리관계인 방광의 경락 중에서 허리와 다리에 기를 보강해 주려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혈인 엉덩이 부위의 포항혈, 넓적다리 뒤쪽에 음문혈, 장땅지의 승근혈을 잡아서 침을 놓았다. 잘 참으셨어요. 나는 이씨 할머니를 돌아눕게 했다. 그리고 다리에 삼리, 팔에 곡지, 배에 중안, 침을 놓고 뜸을 떠 몸 전체 기의 균형을 잡아주었다. 자, 치료가 끝났어요. 일어나세요. 눈을 감고 있던 이씨 할머니는 뜸이 따끔대는 걸 참느라 긴장했는지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진료대에서 내려섰다. 몇 걸음 내딛다가 이씨 할머니는 눈을 껌뻑거리며 허리를 틀어보아도 보기도 하고 한쪽 다리를 바닥에 여러 번 구르기도 했다. 옆에서 부축하려는 딸의 손을 마다하면서 이씨 할머니는 딸에게 하는 말인지 혼잣말인지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아픈 게 없어졌네. 이게 정말 안 아픈 거 맞나? 옆에서 지켜보던 딸이 무슨 소리냐 하며 표정으로 이씨 할머니를 이리저리 살폈다가 이씨 할머니는 손으로 허리와 다리를 쓸어 문지르며 계속 중얼거렸다. 정말 괜히 소문난 게 아닌가 보네. 어쩌면 침 한 번에 아픈 게 씻은 듯이 없어져 그래. 응? 눈맵시 고운 딸이 눈웃음을 보냈다. 조글조글 주름진 이씨 할머니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다. 신기할 만도 하다. 또 좋아할 만도 하다. 7년이나 신경통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니 마치 병이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만도 하다. 그러나 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이씨 할머니를 불러 다시 진료대에 앉혔다. 그리고는 실제로 통증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 통증이 크다가 갑자기 가라앉아 작아졌기 때문에 잠시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 뿐이다. 적어도 6개월은 계속 치료를 해야 완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더니 이내 걱정하는 낯빛이 되어버렸다. 침스런에 오실 일이 걱정되세요? 괜찮아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집에서 뜸을 뜨는 겁니다. 오늘 뜸 뜬 자리 있죠? 그 자리에 날마다 뜸을 뜨세요. 그러면 침술안에 매일 와서 치료받는 것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뜸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가족이 뜸을 떠주면 되는 겁니다. 나는 뜸복 만드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뜸속을 왼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살살 비빈 뒤에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원뿔 모양으로 쌀알만하게 떼어내서 뜸봉을 만들었다. 내가 뜸봉 만들기를 여러 번 보여주자 이씨 할머니는 아주 쉬워 보인다고 했다. 이씨 할머니는 침술원에 안 오고 집에서 뜸만 떠도 된다면 열심히 하고 말고요 라며 다짐을 했죠. 나는 진료실 문을 나서는 이씨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잊지 말고 꼭 날마다 뜸 뜨세요.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낫습니다. 그 뒤 이씨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5달쯤 지나서였다. 반감이 가득 찬 목소리였다. 침 한 번집 선생님, 아니 뜸집 선생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뜸 떴더니 허리 다리 아프던 건 벌써 싹 없어졌고요. 다른 잔병 치레도 안 하고 필요한 것도 없고 몸이 거뜬해졌어요. 나는 고맙다고 자꾸 말하는 이씨 할머니에게 말했다.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저를 믿고 따라주시고 제가 바라는 대로 뜸으로 건강을 되찾아 주셔서 기쁘고 고맙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진작에 인사를 못 드려 죄송하다며 전화를 마치면서 이제는 뜸을 안 뜨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뜸이 좋다고 덧붙였다. 나는 수화기를 내리면서 혼자 웃었다. 나도 모르게 쿡쿡 웃음이 새어나왔다. 내 말 듣고 뜸 뜨는 사람들은 다 그런데요. 뜸을 안 뜨면 그날 잠이 안 온대요. 글쎄. 그렇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으셨죠? 급성요통, 허리 삔 것. 만한데요. 읽어드릴게요. 아야!
그러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한번 허리를 삐끗하면 재발하기 쉬운데. 요통, 허리가 아픈 증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요추나 천추 등의 구조상이나 역학적 이상, 요부의 근육, 근막, 건, 신경의 장애, 외과, 정형외과적인 원인을 비롯하여 내장 장기의 질환, 내과적 원인, 골반 장기의 질환, 산부인과 비뇨기과적 원인 등에 의하여 일어난다. 인간은 신체 구조상 기립, 보행, 질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배의 역학적 약점이 생겨 장애가 일어나기 쉽다. 기다려봐요. 허리빈대에 대한 치료점을 간단히 찾아내는 방법이 있거든. 우선 벨트를 맨 부분에 큰 뼈, 장골을 찾는다. 다음은 요추 일명, 허리뼈를 찾아서 장골의 위끝, 좌우와 등뼈의 편으로 선을 긋는다. 이 선이 교차된 곳이 제5등뼈 위에 우묵폐인 곳. 지금 설명한 것을 골격도로 설명하면 두 개, 여기 보이시죠? 두 개의 선이 교차된 곳이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가 되므로 이곳이 치료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유, 요추 2번 밑과 요추 3번 위 사이 옆으로 손가락 두 개 폭자리가 신유라는 혈자리인데 신유 요추 3번 밑, 요추 4번 밑, 요추 5번 밑에 각각 3장, 5장씩 하면 치료됩니다. 이런 허리핀 고사 빨리 나아라. 이젠 아프지 않네요 여보. 고마워요. 네, 이렇게 21분 51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하루에 한 챕터씩 공부하기 괜찮으셨습니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